암이 사망원인 1위인 나라. 한국인 기대 수명인 82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역시 한국인데요. 조기 발견할 경우 위암 환자의 생존율은 90%를 넘어섭니다. 생존율과 삶의 질을 높이는 위암 대처 방법, 외과 전문의 정도연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듯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음식이라는 게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이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이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좋은 것만 먹으면 뭔 걱정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나쁜 걸 알면서 나도 모르게 먹게 되면 맞아요. 이게 이제 몸을 나쁘게 만든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는데 우리 공클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먹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 먹는 끊지 못한 어떤 음식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준희 씨. 저는 사실 평소에 네. 자연식을 즐겨요. 자연식을 별명이 즐기는 제가 오가닉녀거든요. 뭐라고요? 오가닉녀. 그리고 자연식 뭐 그러면 밥도 쌀로 드세요? 잡곡밥. 잡곡밥. 밥을 먹긴 하는데 네. 한 가지 포기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찌개. 아하. 된장찌개. 샤브박이. 네. 김치찌개 참치 넣어가지고 네네네. 얼마나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럼요. 너무 찌개 같은 게 땡기더라고요. 딱이죠. 부대찌개도 있고 찌개는 정말이죠. 아유. 네. 강 박사님은 아니, 나는 한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아까 오가닉이라 그랬어요? 네. 한국말로 뭐라 그랬어요? 유기농. 유기농. 아니 채식료 이런 게 아니고 유기농. 오가닉. 유기농. 네. 나는 예. 단 것을 못 참아요. 단 거. 단 것을 못 어떻게 좋아해서. 예를 들면 뭘 드세요? 탄수화물 계통의 뭐 네네. 빵이나 빵, 잼, 잼. 뭐 또는 뭐 초콜릿. 초콜릿 이런 네네. 거 보면은 네. 이제 저녁에 집에 가잖아요. 네네네. 뭐 저녁에 회식하고 네네. 꼭 초콜릿을 숨어서 먹어요. 왜요? 아니 뭐라 그러니까? 못 먹게 하니까. 우리 선민 씨도 또 못 끊는 게 좀 있죠. 저는 끊고 싶지 않아요. 끊고 싶지 않다. 뭐 맛있는 걸 왜 끊어? 예를 들어 어떤 걸 좋아하세요? 예. 저는 그냥 그 햄버거인데도 그 치즈 와퍼 같은 거 좋아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좋지. 피자, 그다음에 매운 족발, 매운 닭갈비, 그다음에 숯불 갈비에 그다음에 매운 칼국수. 아유, 맛있겠다. 응? 너무 매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엄청 좋아요. 자, 오늘 공개 카리벨 여러분 함께 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늘 드시던 음식도 다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룬 이 질환이 우리의 식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계에서 한국이 발병률 1위. 하루에도 국내에서 77명, 한 해 약 3만 명이 이 병을 진단받는다. 정말 조심해야 깜짝 돼요. 놀라겠죠? 네. 무슨 병이냐? 바로 대한민국을 위암 공화국이라고 이름을 안겨준 위암입니다. 그 흔하고 무서운 위암에 대처하는 방법, 오늘의 이 명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도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만 명이래잖아 위암 환자가. 아우. 원장님 얼굴이 좀 이렇게 위암 얘기하다가 탁 쳐다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원장님 뵙고 약간 놀랐는데 원장님도 저희가 그 먹는 음식 막 얘기했을 때 표정을 살짝 흘겨봤더니 또 놀라시더라고요.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위험합니까? 지금은 우리 뭐죠? 찌개 못 끊고 단 거 그리고 뭐 다 드시는 거. 매운 거. 네. 찌개 못 걷는 게 제일 위험할 거예요. 찌개가 왜 그렇습니까? 이 위암은 염분과 상당히 관계가 높기 때문에 네. 이 짜게 먹는 것이 좋지 않은데 네. 우리나라 찌개가 대부분 짜기 때문에 네네. 그게 가장 안 좋겠습니다. 매운 거는 매운 것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매워지게 되면 미각이 둔해져서 예. 짠 게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게는 또 안 먹어요. 맵고 짜게 먹지 말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운 거나 짠 거 중에 둘 중에 더 위험한 거는 짠 게 짠 거군요. 오가닉까지만 말할 거야. 그러면은 저기 단 거 드시는 분은요? 단 것은 위암이랑 크게 이제 관련은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단 걸 좋아하시면 아무래도 좀
비만해지게 되고 네.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고칠 수 없는 위암은 세계 어디를 가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위암 치료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의료진을 갖춘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걱정을 조금 덜어내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암에 대처하는 방법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나도 위암? 나도 위암. 지금 이제 막 연말 되고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 될 곳 중에 한 곳이 건강검진이거든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 건강검진철 되면은 이제 위내식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역류성 식도염이 됐건 네. 무슨 어떤 뭔 위험이 됐든 위험이란 진단이 나오면 덜컥 겁이 나요. 이게 위암으로 발전하는 건 아닌가? 맞아.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위암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예. 위험을 진단받게 되면 위암이 발생하지 않나 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모든 위험이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네. 오히려 위암으로 진행하는 위험이 더 적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위벽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게 되시면 네. 이 위축성 위염은 장기적으로 위에 위세포가 아닌 장세포를 자라게 하는 장상피 화생으로 네. 발전하게 되고 네. 이러한 장상피 화생은 위암의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축성 위염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게 되시면 네. 이제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네네. 예, 헬리코박터균 같은 제균을 하시고 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기적이라면 어느 정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됩니까? 보통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것을 권고드리는데 네.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그분의 식습관이나 가족력 등을 따져서 예.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권고사항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 여기 세 분 중에 내시경 하셔가지고 위험 진단되신 분이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있죠. 저는. 네. 강 박사님 위축성. 위축성 위염 있고, 그리고 장상피 화생도 조금 있고. 그래요? 심하지는 않아요만은. 예. 근데 우리 나이에 예. 한 50, 60 넘으신 분들은 특히 한국, 부산 남자들은 네. 대부분이 다 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갖고 있고. 그렇습니까? 헬리코박터 대부분 갖고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예.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가 변하듯이 네. 위도 나이가 들면 위축성 위염도 생기고 장상피 화생도 생길 위험이 많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좀 경상도 지역은 네. 짜게 먹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더 많은 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뭐 술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탄산음료를 먹거나 그러면 이게 막 속이 그 쓰리고 따갑고 막 이런 그 증상 신호를 막 보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위암에 걸렸어. 그러면 나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증상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위암의 증상을 물어보시는데요. 그런데 위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약 80%의 환자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80%. 예. 증상이 있었던 20% 환자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쓰리다든지 배가 가끔씩 아프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위암의 증상과 크게 차이 없는 증상이 대부분이어서 네. 위암을 증상으로 알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구나 위내시경 검사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왜 그 심하게 역류성 위염 같은 거 생기고 그러면은 밤에 자다가도 너무 뭐 따가워가지고 막 뭘 찾잖아요. 맞아요. 약물 같은 것들도. 근데 위에 암세포가 자라는데 그걸 왜 증상이 안 나타날까요? 오히려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염이나 말씀하신 역류성 식도염보다 네. 증상이 경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위암 증세가 조기에 나타나면은 금방 내시경 찾아서 치료하면 되는데 이게 이만큼 커질 때까지 아무 증세가 없는 그게 모든 암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공개하도록. 그러면 이렇게 위암 진단이 나왔다 이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위암은 그 치료법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디 가나
위암 수술의 세부 전문의를 만나시면 큰 차이 없이 표준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시경에서 위암이 진단되게 되면 우선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복부 CT는 필수 검사로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정도에 따라서 초음파 내시경이나 MRI, PET 검사 등을 통해서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예. 치료법을 공고받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아까 그 정진애 아나운서가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못 고치는 위암은 세계 어디 가도 못 고친다. 이 정도의 의료 수준이 높은가요? 우리나라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 20, 30년 전만 해도 예. 위암 수술을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일본에 가서 배워오는 실정이었는데 네. 복강경 수술로 넘어오면서는 네. 오히려 일본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는 실정이고 예. 뭐 하버드 의대 우리가 다 아는 하버드 예, 예. 의대 교수 어머니가 위암에 걸렸을 때는 예. 우리나라 또 서울대에 와서 수술을 그렇습니까? 받고 가시고 할 정도로 예. 위암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주고 약주고인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 하니까. 예. 근데 뿌듯하네요, 그래도. 네, 예. 또 우리나라 위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인 1등 공신이 위내시경 검사라고 해요. 네네. 이게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작년에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받았을 때 위암이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작년한 검사가 잘못된 건가요? 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어허. 많이 있는데 사실 위암의 시작과 성장 속도는 개인의 면역력이나 또한 위암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를 수치화하거나 뭐 예를 들면 6개월마다, 3개월마다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네. 또한 위내시경 검사를 한다고 해서 위암이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네. 병을 진단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네. 자주 한다고 해서 또 위암이 예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통계를 보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 네. 조기에 위암을 진단해서 치료하는데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국가에서는 4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극히 드물게 보험한 사형의 위암의 경우에는 네. 매년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1년 만에 위암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사기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보험한 사형 위암이 네. 상당히 드문다는 사실이 조금 다행스럽고 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보험한 사형입니다. 어허. 그만 사요. 그 들어보지.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예. 자, 근데 사실 그 위암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위암, 아까 빨리 자란다고 막 그러잖아요. 젊은 분들이 위암의 그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네. 위암의 예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이 위암에 걸리면 빨리 진행해서 빨리 죽는다. 네. 예후가 나쁘다고 믿어왔었는데 네. 최근 보고를 보면 네. 위암의 최종 예후는 최종 받아본 병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음흠. 환자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음흠. 위암의 예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네. 저는 그 위암의 뭐 80%가 증상이 없으니까 네. 완전 배신감 느껴요. 왜요? 아니 뭐 이렇게 증상이 있어야 빨리 병원도 가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데 아 이런 게 없으니까 네네. 좀 그래요. 근데 네. 보통 이게 위암도 1기, 2기, 3기 기수로 나누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기수에 따라서 증상이나 뭐 이런 상태가 나눠지잖아요. 네. 기수가 높다. 네. 이러면 더 많이 아픈가요? 아, 기수가 1기, 2기, 3기 올라갈수록 더 아프냐? 네. 아픕니까? 사실 병이 진행되면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속이 쓰리거나 복통, 심지어 체중 감소까지 1년에 뭐 10kg씩 어휴. 빠지는 경우가 뭐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 단계까지 가서 위암이 진단되게 되면 사실은 치료가 늦었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가 가능한 2기, 3기 진행 위암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증상은 역시 무증상입니다. 따라서 병을 진단하고 병의 진행 정도를 증상으로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수를 나누는 기준이 암덩어리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걸로 기수를 나눕니까? 위암 같은 경우에 기수는 네. 이제 암이 위벽을
뚫고 들어간 정도로 평가하게 됩니다. 아, 위 벽을 뚫고 들어간 정도. 예. 많이 뚫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 위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 암세포가 위를 벗어나서 뱃속으로 퍼질 수 있고 오. 그렇기 때문에 뚫고 들어간 정도가 예. 병기를 결정하는 하나의 큰 요소이지 크기는 상관이 아, 없습니다. 상관없다. 네, 정말 위암은 뚜렷한 증상 없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퍼지는 암인 만큼 이 정기 검진과 초기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에 대처하는 똑똑한 방법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완치의 첫 단계. 완치의 첫 단계. 사실 위암이 1년에 3만 명, 하루에 77명이 이 위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완치란 단어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완치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위암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안이 된다, 그죠? 근데 자, 이제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위암으로 일단 진단을 받았다, 원장님. 받으면, 자,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이게 기수별로 당연히 다르겠죠, 치료법이. 위암의 치료법은 과거에는 무조건 수술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많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네네. 1기, 특히 1기 A와 같이 점막에 국한된 아주 초기에 위암이 발견되게 되면 네. 그 크기가 2cm 이하이고 네. 또한 조직검사상 분화도가 좋다고 하면 네. 내시경 시술만으로도 네. 완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 단계를 넘어서서 전이가 되기 전까지 단계에서는 표준 치료는 아직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기 단계에서 위암이 발견되게 되면 네. 표준 치료는 없고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전이된 장기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네.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완치란 단어는 물론 뭐 다르겠죠. 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완치를 목표로 한다라는 게 있습니까? 기수별이나 뭐 어떤 상태를 봤을 때? 예, 저희가 사실 3기까지는 완치를 목표로 해서 치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3기면 위 절제 수술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금방 원장님 말씀하실 때 1기일 때, 1기 A일 때는 내시경으로 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 내시경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건강검진 때 내시경을 받는 거와 똑같이 네. 내시경을 이제 받게 됩니다. 받게 네. 되고 차이가 있다면 이제 내시경 시술하시는 선생님께서 내과 선생님께서 그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병변 자체를 내시경 칼을 이용해서 네. 도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경우는 수술과는 달라서 네. 위 자체의 크기도 줄지 않고 네. 하고 나면 하루 이틀이면 퇴원이 가능해서 일상생활 복귀도 가능하고 하여 네. 조기에 발견하면 큰 어려움 없이 환자분들이 회복해서 일상의 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 뭐 수술입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시술입니까? 내시경 치료 자체는 예. 시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일종의 수면 내시경 하듯이 네. 잠시 수면만 하면 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시술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정말 위암에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주위에 계시니까 어떻게 이걸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거꾸로 얘기하면 1기 A 정도에 발견되면 참 운이 좋은 경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내시경 시술이 가능한 아주 초기랑 또 말기 위암을 빼고 나머지 병기에서는 수술로 다 치료가 그럼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기에서는 수술이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암종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그 치료 효과가 좋아서 수술보다 오히려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암의 경우에는 위암의 종양 특성상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잘 듣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는 수술을 하는 것이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술 일단 해야 되네요. 네.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걸 그렇죠. 어떻게. 네. 맞아요. 이게 아까 복권님 말씀하신 지금 어떤 수술을 주로 하십니까? 예, 지금 위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복 수술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개복 수술, 그리고 복강경 수술, 네. 로봇 수술 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일 텐데요. 네.
개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의 큰 상처, 큰 통증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어서 통증과 상처를 줄이고 이에 따라서 회복 속도도 빠르게 되어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로봇 수술이 등장하였는데 생각보다 위암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의 장점이 크지 않아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로봇의 발전 속도가 워낙 급격해서 네. 그 장점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배를 여는 게 개복 수술일 거고 예. 복강경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는 수술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강경 수술의 또 다른 장점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복강경 수술은 투관침을 복강 내에 3개에서 5개, 최근에는 1개만 뚫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네. 투관침을 뚫어서 복강경 화면을 보면서 복강경 기구를 조작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네. 따라서 수술 상처가 아주 작고 네. 따라 수술 후에도 미용적으로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복 수술한 이후에는 대중탕을 못 간다. 대중탕을 아주 좋아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복강경 수술하면 누구나 대중탕에 갈 정도로 네. 수술 상처가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또한 통증이 적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네. 이러한 복강경 수술의 장점이 높아서 네. 우리나라에서 약 20년 전에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약 20년이 경과했고 현재는 약 80%의 환자분들이 네. 복강경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그러면은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나머지 20% 중에서 일부는 개복 수술을 받고 있고 네. 또 일부는 로봇 수술을 받고 로봇 수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복강경 수술의 그 장점은 개복을 안 하니까 이 회복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복이 빠르다는 거는 이제 급한 사람이 이제 수술을 했으면 그 다음날 이제 회복이 되는 건지 이틀 있다 되는 건지 일주일 있다 되는 건지 한 달 있다 되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퇴원까지 네. 평균 5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빠르다. 퇴원할 때는 죽을 먹게 되고 오, 그래요? 퇴원해서는 일상생활도 모두 가능하고 네. 또한 산책 같은 편안한 활동 같은 것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네. 물론 직업 활동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복귀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고 예.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예.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약 2에서 3개월 후 직장에 복귀하시라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복강경 수술이 뭐 2, 3, 4기까지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2, 3기 정도만 가능하고 4기는 안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이 복강경 수술은 사실은 모든 병기에서 다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 내가 할 수 있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네. 조기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의 안전성을 네. 입증했고 네. 따라서 진행 위암으로 지금 넘어와서 진행 위암도 안전하다는 게 밝혀졌고 네. 특히 4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개복 수술이 답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오히려 4기 위암이기 때문에 네. 빨리 회복해서 빨리 항암 치료 받을 수 있게끔 복강경 수술을 네. 현재 4기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암 2기에도 많이 자른 사람이 있고 위암 3기인데도 좀 적게 자른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걸 위를 얼마나 자르는지는 어떻게 결정하시는지요? 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진행 위암인데 위를 남겨도 안전한지 나는 조기 위암인데 왜 위를 다 잘라야 되는지 어허, 네. 하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위를 절제하는 범위는 네. 위암의 진행 정도가 아니라 네. 위암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어허. 위암이 아무리 많이 진행되어도 위에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면 예. 위에 아래쪽만 잘라도 안전합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위암이어도 위에 상부에 위치하게 되면 예. 위를 모두 자르는 것이 현재 표준 수술입니다. 상부만 자르면 안 됩니까? 상부만 자르는 수술은 예. 표준 수술은 아니어서 예. 1기 B처럼 내시경 시술로 하기에는 조금 넘어선 단계에서 네. 네. 저도 그런 수술을
많이 이제 집도는 했는데 네. 현재 아직 그것은 표준 수술로 자리 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해야 된다. 네,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문제네요. 그 위에도 좀 부분들 째되면 참 좋을 텐데. 네, 그 식도 가까이 있는 암은 또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좀 식도까지 또 다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좀 독한 놈이에요. 예, 때문에 그렇군요. 많이 드러내야 돼요. 암 중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위를 다 잘라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지금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위를 잘라내면은 소화도 시켜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맞아. 되는데 이게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예, 위를 모두 잘라야 된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위를 다 잘라도 심지어 내가 살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도 하게 되는데 사실 위는 간이나 심장과 같은 인체의 필수 장기는 아니어서 모두 자른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위가 하는 주요한 일은 음식물을 저장하고 잘게 부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소장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위가 모두 없어져도 예.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물론 위를 모두 자르게 되면 음식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예. 이는 식이 교육을 통해서 예.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게 되면 네.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서는 본인이 원하는 식사는 모두 가능한 상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잠깐만. 그럼 위를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그 훈련을, 재활훈련이겠죠. 일종의 뭐 음식 훈련이고 하고 나면은 처음에야 뭐 죽 드시고 하셔야 되겠지만 소화 것 때문에 나중에는 뭐 닭발, 족발 이거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케이스 하나 좀 위에 한번 다 잘라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수술 자체는 이게 테크닉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운전에 익숙해지면 아무리 어려운 길도 운전할 수 있듯이 네. 수술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네. 어려운 케이스라기보다는 네. 이제 테크닉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하. 하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네. 심장 혈관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예. 심장 혈관이 거의 다 막혀가지고 전신 마취하게 되면 이 환자가 심장이 멎을 거다라고 예. 해서 위험하다 했으나 우리 현재는 복강경 수술 시간 자체가 집중해서 네. 초집중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1시간 정도의 수술이 끝나기 때문에 예. 마취과랑 충분히 상의를 해서 네. 디자인을 한 후에 네.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위암 수술이 55분이 걸리기가 쉽지 않고 보통 2시간 정도를 잡게 되는데 네.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55분에 모든 수술을 마쳐가지고 안전하게 퇴원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렇게 복강경 수술 자체가 환자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적기 때문에 심장혈관 3개가 모두 막힌 환자도 잘 치료받고 퇴원한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 예. 야, 박수받아 마땅한데 그분 수술 잘 되셨잖아요. 네. 지금 잘 계세요? 예, 잘 살아 계십니다. 야, 근데 좀 전에 원장님 얘기할 때 왜 어느 정도 테크닉이 되면은 뭐 그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 네. 말씀이 야, 네. 인상적이시네요. 그것도 이제 달인들의 하는 이야기. 그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안젤리나 졸리 알잖아요. 예, 예. 입술 조그만 여자고. 네. 어머 자기가 그 유방암 생길 확률이 높다 맞아, 그래서 맞아요. 과감하게 미리. 자기 유방을 절제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와 대단한 용기고 어떻게 생각하면 독해 여자가 어떻게 이거 근데 그 위도 그 잘라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어. 그러면 아예 그것도 싹 잘라버리면 잘라내버린다, 더 그냥. 이상의 암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위암에 걸린 분들 중에서 나는 위를 다 잘라버리고 앞으로는 재발 없이 살겠다라고 각오를 밝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오를 밝히세요? 예, 예.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위를 다 자른 경우가 위를 일부라도 살린 사람보다 식사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요. 네. 따라서 불필요하게 위를 다 자르는 것을 네. 공고할 수는 없습니다. 예. 또한 위를 모두 잘랐다고 해서 예. 위암이 재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위가 없는데 위암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 그런데 위암이 일반적으로는 위 안에서 재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위암의 재발을 보면 많은 경우가 위가 있었던 복부 어디에서나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위암 수술 후 재발은 네. 최종 병기에 따라서 결정되지 네. 위를 모두 잘랐다고 해서 네. 동일 병기에서는
더 재발률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 특이하네요. 위가 없는데 위암이 생길 수 있다. 오, 말이 되면서 말이 안 되면서 말이 되네요. 그러네요. 특이하네요. 네. 자, 근데 사실 요즘 그 건강검진을 이제 누구나 이제 많이 받게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참 큰 혜택을 받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위암이 조기에 발견돼서 그런지 위암 수술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조기에 위암이 진단되어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10%도 되지 않았는데 네. 현재는 3분의 1의 환자분들이 내시경 시술만으로도 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암의 전체 환자 중에 예, 3분의 1이. 네네. 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1위인 우리나라 그 덕분인지 아니면 그 때문인지 세계에서 위암을 가장 잘 고치는 나라도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위암을 똑똑하게 극복하는 방법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재발을 막아라. 제발. 재발을 막아라, 재발. 맞습니다. 제발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어떤 수술인가 어떤 병이든 재발이 중요하잖아요. 본인의 생활 습관의 문제이건 네. 아니면 어떤 문제이건. 근데 위암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가 없는데 위암이 재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왜 이런 얘기합니다. 위암은 되도록 좀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다. 위암으로 진단받으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위암의 수술 시기에 따라서 재발률과 이렇게 연동돼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암은 그 병기가 초기에 치료가 이루어지면 재발률이나 생존율 모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위암의 경우에는 1기에 치료받게 되면 90% 환자분들이 2기는 75%, 3기는 대략 40%, 4기가 되면 10%의 환자만이 5년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 완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네. 위암 수술 후에 중요한 건 또 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수술 후에는 약 한 달간은 죽을 먹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밥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한 번에는 소량씩 조금씩 하루에 6번에 걸쳐서 식사를 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소량을 먹는데도 시간을 들여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을 것을 안내드리고 식사 중에는 물을 같이 섭취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또한 먹기는 편한 사탕이나 꿀, 잼, 그리고 단, 과일 통조림 같은 것은 먹기는 편한데 반해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소장으로 넘어가서 혈당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먹기 편한 단 음식을 또한 자제할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위암 수술을 하면요, 위를 절제하다 보면 위가 작아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좀 많이 먹으면은 혹시 좀 위가 좀 늘어나거나 위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 위가 작아진다고 그렇게 되는 그러기도 거죠. 하고.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위를 자르고 나면 위가 자라지 않느냐, 예. 그리고 위가 늘어나면 잘 먹게 되지 않느냐라는 네.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음식을 잘 먹게 되는 것은 위가 늘어나서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위 운동 자체가 좋아져야 잘 먹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초반에 6번에 나누어서 먹으라는 걸 무시하고 네. 위를 늘리겠다고 많이 먹은 환자분들 중에서는 네. 위가 늘어나서 만성적으로 음식을 제대로 운동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평생 음식을 잘 못 먹는 네.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막 위가 늘리는 게 아니야. 웃긴다. 위가 운동을 잘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사람 같은 경우면은 뭐 운동해 그러면 뭐 일어나 조깅을 한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위가 보이지도 않는데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네.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나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시킬 수도 없고 위야 너 운동해 그러면 해요? 못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위 운동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로는 수술 과정에서 뇌에서 위로 오는 신경을 수술 과정에서 모두 절단해 버리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는 위가 수술 전과 같이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상태가 평생 지속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위 안에 말단 신경들이 음식이 들어오면 차차 뇌에서 신경 신호가 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3개월, 6개월, 1년 정도 경과하면 이러한 자율령들이 활성화되어서 위 운동 자체가 좋아집니다. 예. 특별한 노력 없이 시간을 두고 소량씩 섭취하게 되면 위 운동이 차차 돌아오기 때문에 네. 너무 노력하느라고 신경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되는 거지 막 한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그 암 진단 받은 분들 있잖아요. 네. 주위 분내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런 분들이 보면 꼭 안 드시든 갑자기 상황버섯. 왜냐면 차량 안 찍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차가버섯, 버섯이나 버섯을 다 갖다가 그냥 그 공수에다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암에 좋다는 무슨 뭐 건강 보조식품 네. 이런 것도 막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비싸긴 한데 효과는 있는지 뭐 네. 이런 것도. 예. 우리나라의 건강보조식품이나 말씀드린 차가버섯 같은 약용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위암 수술 후에 이러한 음식들을 먹는 것은 좀 자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음식들은 저장이나 추출 과정에서 독성이 올라가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간 기능 저하나 간독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위암 수술 후에는 항암제나 소화제, 빈혈약 등과 같이 투약받아야 되는 약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네. 이러한 식품들이랑 약이 상호작용을 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위암 수술 후에는 이런 음식들을 자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네. 또 그 위에 좋다고 양배추환, 그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카베땡 이런 거 많이 사오잖아요. 이것도 효과가 좀 있습니까? 사실 뭐 양배추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홍삼, 면역력을 올린다고 네. 해서 많이들 드시고 있고 네. 의사들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직후 약 1년간은 투약돼야 될 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만이라도 조금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네.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그 혹시 맵고 짜고 이런 음식들은 위암에 좋지 않다고 늘 말씀하잖아요. 그 위암 수술 받은 사람들도 이런 음식이 안 좋겠죠? 예. 물론 위암 수술 받은 환자분들에게는 이러한 음식들이 더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분들도 이런 음식이 위암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위암이 한 번이라도 걸린 분들은 약 10배에서 20배 정도 이런 음식에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은 수술 후에는 특히 주의해서 저도 앞서 찌개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수술 받게 되면 네. 진짜 찌개 같은 짠 음식들은 좀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식습관 외에도요, 위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뭘 좀 조심을 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위암 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은 잘 됐다라고 의사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후에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암 수술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또한 좋은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위암 발생에 많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직업 면에서나 생활 면에서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을 자주 해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은 예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위암 수술 후에도 정해진 검사 일정을 잘 지켜서 혹시 재발하더라도 조기에 재발을 찾아서 재발 또한 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또한 좋은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받은 이후에도 우리 항암 치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항암 맞는 분들 보면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뭐 이제 손톱도 그렇고 이제 먹기도 안 되고 이상한 증후군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암 수술보다 항암이 더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항암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항암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치료법 같은 게 있습니까? 예, 항암 치료가 사실 수술보다 그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또한
수술 후에 보조적으로 이루어지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재발률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네.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보다 더 힘들다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최근에는 독성은 적고 효과는 높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네. 심각한 부작용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위암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본이 되는 항암제가 주사제가 아니고 경구제가 되는데 네. 이런 경구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65%의 환자분들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항암 치료를 마치고 있고 네. 30%의 환자분들은 사소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항암 보조제나 혹은 약 용량 조절을 통해서 네.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걱정하기보다는 네.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흔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섭고 또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 이 위암을 피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요? 위암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일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여 그것을 제어하면 예방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여러 유발 요인들을 회피하게 된다면 발생률 또한 낮출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면 제균하고 네. 찌개 등을 우리가 같이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 네. 이런 식습관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맵고 짜고 질산염이 많은 햄과 같은 음식을 자제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흡연을 하시게 되면 위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경우 위산이 위점막을 공격해서 이 자리에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흡연도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암과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위암이 걸렸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들이 유전자적 취약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네. 따라서 위 내시경을 제때 정기적으로 받아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2차적 예방법으로서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금방 술, 담배 할 때 담배 얘기는 하셨는데 술이 사실은 담배는 연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폐 쪽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네. 술은 마시니까 위를 통과해서 위를 더 안 좋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네. 흡연이 네. 위 혈관 자체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위점막 손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네. 흡연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져 있고 예. 술과 같은 경우에는 음주, 예. 예, 좋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흡연만큼 결정적인 인자로서 네. 아직은 증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혹시 이 말씀을 또 이 방송 들으시면 야, 술 괜찮다더라. 안 됩니다. 술 드시는 분도 담배 태우는 분 많고 술 많이 드셔야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기관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장상피화생도 잘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도 술 먹으면서 매운 음식 드시죠. 또 우걱우걱 헛구역질 하시죠. 뭐가 좋겠습니까? 예. 잠깐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까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제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헬리코박터 있다고 무조건 다 이제 제균하는 것은 꼭 아닌데 환자분들은 이제 내시경을 받아보시고 헬리코박터 있다 그러면 위가 좀 비교적 건강한데도 헬리코박터를 제균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좀 원장님은 어떻게 기준을 삼고 계십니까? 사실 이 헬리코박터균 제균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재 좀 계속 변화가 있고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서 점점 변화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서 또한 위험이 동반돼 있고 위축성 위험 같은 암의 전구인자가 동반돼 있는 경우 제균을 추천했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제균 받았지만 네. 주변에 또 헬리코박터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또 전파되게 되면 아, 그래요? 예, 항생제 내성률만 올려서 네. 오히려 다음 제균이 힘들다는 게 또 통설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요즘은 헬리코박터균을 많이 제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위암 수술 받은 사람도 네. 헬리코박터균을 찾아서 제균하라고 권하고 있어서 네. 헬리코박터균이 일단 발견이 되면 네. 전문의와 상의해서 네. 가급적이면 제균하는 쪽으로 네.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 내시경 할 때?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네. 같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균은 어떻게 합니까? 제균은 보통 일주일 혹은 2주일 가량 네.
다제요법, 항생제를 기반으로 하고 약을 드십니까? 예, 네. 약을 제균이 됩니다. 그렇군요. 핀셋을 꺼내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혹시나 이거 내시경이 다 빼시나 이걸 어떻게 하시나 싶었는데 약을 드시는 거군요. 저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네네. 그 폐결핵이나 뭐 이런 거는 옮기잖아요. 예, 예. 위암은 같이 밥 먹거나 뭐 같이 위염 그런 같은 거- 경우가 예. 그런 거는 상관이 없죠. 예, 사실 위가 이제 하는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밖에서 들어온 좋은 음식이든 나쁜 음식이든 이런 것들을 위산으로 네. 엄청 많은 부분을 중화를 시켜줍니다. 아. 예, 위산으로 사실 대부분의 것을 해독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소독하거나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정화를 하는데 예. 그래서 혹자는 이제 내가 위암 세포를 먹으면 위암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네, 네. 또 궁금증을 있죠, 갖는 있죠. 의사 선생님들도 네. 있는데 위산이 그러한 것들을 면역력이 정상적일 때는 네.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오,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위암이 네. 전염병처럼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아까 그 위암 세포 같은 것은 다 나쁜 것들은 다 소독이 된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은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돼서 제독을 했다 하더라도 음식을 같이 먹으면 네. 그게 뭐 숟가락을 통해서 찌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재감염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위 헬리코. 쪽이니까. 바터. 그렇군요. 그럼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먹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그 이제 있어야 먹는 거죠. 그럼 뭐 약은 자꾸 아니, 먹으면 예방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 넣고 하기 힘드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헬리코 같은 경우는 그 약을 먹는다. 약 자체가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항생제이기 때문에 네. 남용하게 되면 처방 자체가 안 되겠군요. 네. 네. 그리고 내성률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안 듣게 되기 때문에 네.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굳이 알고 싶으시면 네. 호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불면 네. 나와요? 그거 나옵니다. 오, 헬리코박터가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유리아 뭐 테스트라고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위암은 조기 검진과 치료의 표준화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그 생존율이 급격하게 향상된 질환입니다. 또한 복강경 수술의 안전성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입증하여 외국의 많은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을 배우러 오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향상된 치료 수술법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말기암으로 진단되어 오게 되면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도 위 내시경을 검사를 받고 건강한 식습관 또한 운동을 하신다면 위암을 예방하고 그리고 설사 위암이 걸리더라도 제때 치료받아서 내 수명까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정 원장님하고 말씀하면서 어쨌든 위암까지 가기 전까지 발견하는 게 좋지만 위암이 가더라도 일찍 오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인데 그렇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빠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 위 건강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정도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부산시 의사회의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 부산 의사의 날을 맞아 의학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2018년을 더 특별하게 만든 학술상과 사회봉사상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정식찬 교수님과 조경임 교수님으로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봉사를 실천하였으며 사회봉사상의 주인공은 제중 한인의사회를 만들고 중국인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실천해온 한성호 교수. 학술상은 30년간 소아심장 전문의로 활발한 연구를 이어온 성시찬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과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뜻으로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삶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우고 나누고 채우라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완전히 비웠던 한 해였고 또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아서 채웠기 때문에 앞으로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의사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소아심장외과에 역할을 하면서 많은 그 수술 방법을 좀 더 간단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많이 그 변형을 많이 시켰고 또 거기에서 많은 논문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 학술 대상을 받은 거고 이 학술 대상을 준 우리 부산 의사회 회장님 그리고 그 관계자 되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위암이었습니다. 네. 위암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발병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위암 치료를 할 수 있고 잘한다. 네. 콩쿨 퀴즈도 아마 저희가 직접 조사해 본 적은 없지만 다른건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자랑합니다. 오답률 거의 제로. 오늘도 100% 정답을 기대하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맞으시면 따뜻한 겨울을 하실 수 있는 의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한국인의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검진이 필요한데요. 위암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이 검사는 뭘까요? 1번 초음파 검사. 이것도 필요하죠. 2번 대장 내시경 검사. 거기서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3번 위 내시경 검사. 네. 오늘 힌트는 누가? 역시 힌트 아나운서. 누가? 힌트의 퀸. 힌트 퀸. 이 검사가 사실 이제 종류가 다양하고 부위가 다양한데 그렇죠, 이 검사는 위로해요. 아래로 하는 것이 아래, 아니라 위로 한다. 위로해요. 네. 아유. 좀 더 분발해 주세요. 어렵네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자, 공개 클리닉 외에 정답 아시는 분들 홈페이지에 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건강한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여성의료 리코베스탄에서 의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도 좀 안 되고 또 그 해마다 받는 그 검열 검사하는 게 있으니까 그 검사로 왔다가 위암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부담감 그리 많이 없었어요. 그래 뭐 내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뭐 1기에서 2기로 넘어간 데 있으니까 그런 부담 없이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밥을 처음에는 죽을 먹었기 때문에 죽을 하루 3번 정도 먹고 그 배가 그래 많이 안 고프니까 위를 이제 잘라냈으니까 그렇고 지금은 이제 밥 반 그릇 정도 먹고 지금 먹고 싶은 걸 많이 먹어요. 중간에 간식도 많이 먹고 하는데 이제 한 번씩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있고 뭐 해 같은 것도 먹고 뭐 갈비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싶은데 제 해는 지금 못 먹으니까 근데 육고기는 이제 육고기도 많이 안 먹고 조금씩 먹는 것 같아. 그것도 갈아가 먹는 양이 많으니까 그래 씹는 맛도 그대 없고 뭐랄까 조금 희망이 없달까 처음에는 아니라는 소리 듣고는 마음도 안 좋고 지 사람도 그렇고 이래가 그런데 이제 회사도 이제 일단 이제 그만둔 상태에서 5년을 기다리려면 너무 길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가 이제 몰라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시작해야지 다시 마음 편하게 시작하는 게 좋은 거죠.